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혁신이 1호 그 제안이었던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보니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한해라는 전제를 붙였거든요. 국민이 그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신뢰 회복 조치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역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야당 탄압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그동안 약자 코스프레를 반복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민주당이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런 꼼수가 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논리 구조가 신기할 정도입니다. 꼼수 정당다운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퇴색됐다라는 비판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거 가결이 되면 바로 체포 구금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에 응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검찰하고 논쟁을 해가지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속 사유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판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죠. 예? 저는 민주당이 우리 조홍천 의원이 계십니다만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 거고요. 제가 3월 달에 저희 당의 몇몇 의원님과 제안해서 저희가 처음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고 58명의 의원들이 먼저 서약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저희 당 의원님들이 이제 2분 빼고 다 서약을 하셨는데 캥기는 게 그렇지. 국민 입장에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거죠. 왜냐하면 캥기는 게 그렇지. 국민 입장에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왜냐하면 기억나는 게 그 지금 무소속으로 가신 양양자 의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민주당이 검수완박법 막 강행 처리하고 협조해달라고 얘기할 때 민주당 의원님이 전화해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 검수완박법 통과 못 시키면 우리 청와대 출신 한 20명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범법 사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구성원 중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 아닌가 이런 지적을 해드리는데 우리 조 의원님이 이제 조금 기분이 언짢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행정부의 권력으로부터 이렇게 억압받거나 부당한 어떤 그 의원의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이지만 지금 어떤 개인의 비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악용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평가이고 판단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건 이제 접을 때가 됐다. 예. 그리고 민주당이 그걸 깨끗하게 받아들이면 조건 없이 받아야죠. 그들도 다 자기들 생각이 국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자. 묻고 싶어요. 그래서 그 민주당 의원들한테 노웅래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당한 영장 청구였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당한 영장 청구였습니까? 그다음에 윤관석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정당한 영장 청구였습니까? 묻고 싶어요. 뭐라고 대답하지 진짜 궁금해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도 다 정당하지 않았다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럼 여태까지 이게 문제였는데 이 사태는 계속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면이 있냐면 과거 정부에서 검찰은 5대5는 아닐지라도 4대6, 3대7 정도는 여야가 어느 정도 좀 수사 대상에 섞여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 정부 들어가지고는 10대 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독재, 검찰공화국, 검찰 출신이니까 자고 나면은 누구 잡혀갔다, 누구 조사받았다, 누구 압수수색해서 털렸다. 이런 얘기만 계속 듣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의원들은 수사라는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검찰 독재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은 이거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계속 시원하게 결정을 못했던 거고요. 그래서 우리 박광원 원내대표가 그걸 좀 안심시키고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들어갔지 뭐 이걸 민주당이 판단을 하겠다 말겠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제 비리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됐던 정치인들 중에서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곽상도 의원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준이 되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도 당이 끌려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당 전체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게 민주당의 문제라고 보고요. 사실상 그 녹취록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형교 캠프에서 그 일을 한 게 저쪽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실상 우리 국민들은 이 녹취록을 들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그 자기끼리 얘기하면서 거짓말을 했겠어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저쪽에서도 했다라는. 근데 그게 혹시 어떤 계기를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으니까 거기다 이제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도 한동훈 장관이 정당한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 해당 의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윤관석, 네. 이성만 그 체포동의안 왔을 때 의원총회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검찰은 국회를 사냥터로 보고 있고 민주당 의원을 사냥감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제 검찰 출신 의원이 검찰에서 들은 얘기다. 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자극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기에는 20여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체포동의안에 표결을 한 게 과연 맞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를 사냥감으로 보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표결 사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필연적으로 그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돈 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 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도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런 뭐 사냥터, 사냥감 이런 자극적인 용어에 네.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늘상 해왔던 구속 사유 설명과는 조금 다른 네. 그런 자극적인 설명이 이제 오발했을 때 아, 이건 완전히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예, 예.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아니 헌법적인 불체포 특권의 권리를 우리가 정말 포기할 만큼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느냐 또는 우리가 아직 그것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권리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저 투표를 하는데 법무장관이 약간 자극적인 언사를 썼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자극받아서 자기의 투표를 바꾼다는 건 저희 모지라요. 이런 고백이죠. 그거는 국회의원이 아니고. 아니 그래서 저는 사냥감으로 그렇게까지는 사냥감으로 생각 안 본다니까 해요. 사냥감으로 본다니까 사냥감으로 그러니까 보든 말든 사냥감으로 뭔 본다는 건 상관이야. 정치적으로 드러내려고 한다. 그 야당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이 범죄 사실을 설명하는 한동훈 장관 그 말투나 내용을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얄미울 거예요. 상대편이면. 예,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가결을 부결로 바꾸고 이건 아니라고 해요. 저는 지금 민주당이 안고는 구조적인 모순, 이 불체포 특권을 끌어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원죄론이라고 봐요. 그렇게는 왜냐하면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 부분에서 일단 이재명 대표를 당의 총력 방어에서 부결시켰잖아요. 예. 그럼 다른 의원들도 같이 부결시켜주는 게 당의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대표는 지키고 일반 의원은 버리냐? 이런 논란이 있으면 당에서 소화가 안 될 겁니다. 그거는 몇 달 전까지 그랬던 거고요. 이제는 상황이 좀 많이 달라졌죠. 그래요? 예. 저도 국사범일 때 영장법정 가서 기각받고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식당 했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영장법정에서 한 너댓 시간 정도, 대여섯 시간 있었나? 그때 재판장 앞에서 검사와 함께 이제 제 구속에 당부를 가지고 겨뤘었는데 네. 태어나서 아마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진짜요? 진짜 끝나고 나니까 힘이 쭉 빠지고. 예. 지금 쿨하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사석에 있을 때는 그것 때문에 집도 팔고
인생의 일식당 하느라고 최저점이었죠. 힘들었다. 가슴이 아팠어요. 마음을 막 아프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